안녕하세요. 더필플랜트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몬스테라 아단소니 바리에가타 혹은 무늬 아단소니라고 불리는 희귀 몬스테라를 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팅을 하기에 앞서 무늬 아단소니의 상태부터 보겠습니다. 아직 완전히 펴지지 않은 반반잎 옆으로 뾰족하게 새순이 올라오는 것이 보이네요. 이 무늬 아단소니는 햇빛이 충분한 곳에서 자라서 줄기의 무늬는 충분하지만 마디 사이 거리가 길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기근이 나온 자리가 보이네요. 삽소를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삽소를 내보겠습니다. 일단 가위를 소독하고 자를 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삽소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잎과 기근이 포함된 형태여야 하기 때문에 기근이 자란 아래쪽에 자를 위치를 정합니다. 무늬 아단소니는 잎의 줄기가 얇고 넓적하게 형성되어 본 줄기를 감싸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아래쪽 잎의 줄기가 상하지 않게 본 줄기를 자르는 것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무늬 아단소니를 판매하시는 분들을 보면 잎 사이 마디가 짧고 잎이 많이 달린 개체를 잎 숫자에 비해 낮은 가격에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커팅을 하는 과정에서 무늬 아단소니가 상하는 것이 겁나서 커팅을 포기하고 통째로 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커팅을 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디가 짧은 무늬 아단소니는 칼보다도 날카로우면서 정밀한 가위로 자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칼은 손을 벨 위험도 있으면서 또한 본줄기를 둘러싼 아래쪽 잎의 줄기를 다치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우선 자를 위치를 정하고 가위를 아래쪽 잎의 줄기, 즉 본줄기를 둘러싼 줄기 껍질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본줄기를 잘라줍니다. 한 번에 다 자르지 않고 조금씩 가위를 밀어 넣으면서 자릅니다. 사실 자른다기보다 조금씩 도려낸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자르면 아래쪽 잎의 줄기를 손상시키지 않고도 삽수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절단부 상단의 줄기를 조금씩 잡아당기면서 자르다 보면 어느새 줄기가 잘리게 됩니다. 다 잘랐군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첫 번째 삽수입니다. 온전한 반반잎 하나와 말려있는 반반잎, 그리고 그 옆으로 새순이 올라오고 있는 무늬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삽수입니다. 삽수에 뾰족하게 혹처럼 나온 기근은 2주 정도가 지나면 긴 뿌리로 자라나 식재하기 좋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물론 좀 더 안정적으로 식재를 하려면 한 달 정도 물꽂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 나오고 있는 새순은 웬만큼 길이까지 머리를 내민 상태이기 때문에 저 상태에서 조금 더 자라면서 잎이 풀릴 것이라 생각해봅니다. 두 번째 삽수 자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보다도 좀 더 마디 간격이 짧은 것이 고난이도네요. 아마 이번 영상은 몬스테라 커팅 영상들 중 가장 고난이도 작업이 될 듯합니다. 보시면 본줄기의 줄무늬가 아주 잘 발달된 것이 보이시죠? 이 정도 줄무늬면 어떻게 나오든 고스트나 무지, 즉 무늬가 없는 잎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첫 번째 삽수와 같은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잘라줍니다. 조금씩 가위를 밀어 넣으면서 자릅니다. 무늬 아단소니가 이 개체처럼 좋은 무늬를 유지하면서 자라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비료를 주지 않고 광합성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제가 무늬 아단소니를 분양받을 당시만 해도 무늬 아단소니는 지금보다 훨씬 고가의 식물이었습니다. 당시 무늬 아단소니를 취급하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늬가 너무 잘 없어지거나 고스트가 될 확률이 높아서 번식이 어렵기 때문에 고가로 판매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키운 무늬 아단소니는 안정적으로 무늬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실험을 해본 결과 무늬 아단소니에게 비료를 줄 경우 무늬가 몬스테라 알보보다도 훨씬 쉽게 사라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료로 인해 무늬가 사라지는 정도는 무늬 아단소니가 가장 심하고 그 다음이 옐로우 몬스테라 그리고 알보 순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화원들의 경우 햇빛의 초과율이 낮은 비닐하우스에서 식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료를 많이 줘서 식물의 생장을 촉진시킵니다. 따라서 화원에서 재배한 무늬 아단소니의 경우 무늬가 없어질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무늬하단소니를 무늬가 예쁘게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충분히 광합성을 시켜주면서 키우면 됩니다. 광합성의 기본 요소는 충분한 햇빛과 적당한 물, 그리고 무엇보다 이산화탄소가 중요합니다. 제가 식물을 키우는 곳은 운이 좋게도 대로변에 있어서 창 아래로 밤이고 낮이고 수많은 차량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물들에게 밤낮으로 충분한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몬스테라는 C4 식물이기 때문에 광합성의 명반응과 암반응을 모두 빛이 있는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식물을 키우는 곳에 24시간 식물등을 켜주며 무늬하단소니의 경우 특별히 많은 빛을 쪼여줍니다. 그렇게 하면 컨디션이 좋을 경우 일주일에 잎을 하나씩 내기도 합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죠. 단 햇빛이 충분할 경우 제가 키우는 무늬하단소니처럼 마디가 짧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 삽수를 자르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자른다기보다 거의 갈가냈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절단면이 깨끗하진 않지만 감염 위험만 없다면 삽수가 무르거나 썩지는 않습니다. 아까 자르기 전에 보셨듯 본줄기의 줄무늬 무늬가 아주 선명하게 자리잡아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삽수를 잘라볼 건데요. 이건 자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정말 고난이도입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가위가 들어갈 자리가 잘 안 나오네요. 하지만 시도해보겠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어찌해야 할까요? 무늬하단소니 잎이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떨어져 나간 잎 안쪽으로 새순이 올라와 있습니다. 몬스테라 아단소니들은 몬스테라 델리시오사보다 훨씬 성장 속도도 빠르고 새순도 잘 올라와서 이런 경우에도 새순만 살아있다면 삽수를 만들어 번식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낸 작은 삽수는 물속에 퐁당 넣어줍니다. 어느정도 자라서 뿌리와 새순이 더 길어지면 좀 더 물이 얕은 접시로 옮겨서 새순이 공기 중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물론 수태를 이용해도 괜찮습니다만 사실 저는 수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물꽂이파입니다. 잘린 잎사귀는 혹시 몰라서 새순과 함께 꽂아도 봤습니다. 하지만 몬스테라 아단소니의 경우 워낙 잎의 줄기가 얇아서 저기서 뿌리가 나오길 기대하긴 어렵겠네요. 아마 우리 아단소니 잎은 초록별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요즘 제대로 된 무늬 아단소니 중간 삽수 하나 가격이 100만원 정도인데 잎을 날렸으니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50만원 정도를 손해봤네요. 초록별로 갈 예정인 우리 무늬 아단소니 잎을 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